회사에서 퇴근하는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해 일주일 정도 쉬기로 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었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어 낮에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마음 편하게 뒹굴거리며 보냈지만 사흘째부터는 남아도는 시간이 점점 아까워졌습니다. 어딘가에 놀러 나가려고 해도 몸이 불편해서 멀리 나갈 수도 없고 집 안에 꼼짝없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어린아이가 신이 나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학교가 쉬는 날인가 생각하고 그리 신경 쓰지 않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점심시간 때쯤 어린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위층에는 어린아이가 2명 정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였지만 의외로 낮에는 조용해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래층의 저에게도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뭐 시끄럽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루하고 조용한 아파트의 정적을 좀 가려줘서 고맙다고 할 정도? 그리고 다음 날 낮잠을 자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내가 왔나? 거의 비몽사몽인 상태로 입구 쪽으로 가보니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작은 옷방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놓고 나갔거니 생각하고 문을 닫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좀 정신이 들더니 배가 고파오는데 점심을 만들어 먹기에는 너무 귀찮아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도착한 피자는 생각보다 양이 많았습니다. 결국 꽤 많은 양의 피자를 남기게 되었고 평소라면 아내를 위해 남겨두었을 테지만 문득 이상하게도 위에 층에 사는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피자를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위층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알지 못했지만 일단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낌새를 알아차린 것 같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누구인지 확인하는 듯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누구세요? 라는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피자가 좀 남아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문이 살짝 열리는데 집 안은 엄청나게 어두웠고 그 문틈 사이로 여성 한 분이 얼굴을 살짝 내밀더니 여성은 쌀쌀맞은 태도로 감사합니다만 필요 없어요. 무언가 그 여성의 태도도 그렇고 어두워서 그런지 표정도 잘 안 보이고 문틈 새로부터 이상한 공기가 흘러나오며 처음 맡아보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무언가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에 와 있다는 걸 실감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나눠주려고 온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득 밑을 보는데 여성의 얼굴 밑으로 두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을 뿐 그럼 이리로 주세요. 저는 문틈으로 피자 상자를 넣어 주었고 아이들의 손은 기다렸다는 듯 상자를 받았습니다. 3명의 얼굴은 문틈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고마워.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무언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 피자를 조금 나눠주려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느낌이 이상한 거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돌며 저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의 얼굴이 뇌리에 박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하며 갑자기 등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눌러도 엘리베이터는 오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얼굴들. 얼굴이 세로로 축 늘어서 있었어.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지만 올라오지 않자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계단을 내려가려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어떤 시선이 느껴지는데 뒤돌아보니 제가 내려온 계단 끝 모서리에 3명의 얼굴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집 문틈으로 보았을 때와 같은 얼굴을 반만 드러내고 텅 빈 눈으로 제 쪽을 응시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낮의 아파트 복도에 싸늘하게 내려오는 빛은 3명의 얼굴을 비추며 전 그 모습을 보며 사고로 다친 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미친 듯 달려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얼른 이 아파트를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 1층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데 안 보였어. 세로로 늘어선 얼굴. 하지만 없었어. 몸이 안 보였어. 몸이 없었어. 그리고 얼굴의 뒤에 있던 기묘한 것은 머리를 떠받친 손. 허겁지겁 1층으로 내려온 저는 편의점으로 달려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의 수사에 의하면 위층 집의 한 여성과 아이들의 시체가 욕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시체에는 머리가 없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머리가 잘려나간 지는 약 3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용의자는 실종된 남편으로 추정되어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그리고 같은 날 같은 건물 안에 숨어있던 그 용의자 남편을 찾아낸 경찰. 그 용의자인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가방에 넣은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핏자국을 따라 그가 숨은 곳을 찾아낸 곳은 소름 끼치게도 아내가 출근할 때 열어뒀나 싶었던 제가 사는 집 옷방이었습니다. 어째서 전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걸까요?